유성 물감이고요. 제품은 어디 걸 사용하든지 상관없어요. 수성은 써봤는데 좀 투명하게 되더라고요. 유성 쓰시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준비물들, 테이프, 무게추, 무게추 케이스, 콜라텍스 데코버블하고요. 티벌룬하고 차이를 좀 보려고 두 가지 종류를 다 작업을 해봤습니다. 먼저 콜라텍스를 열면 안에 물티슈, 모이스처라이즈 티슈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에 습도를 유지하는 그 물티슈라서요. 콜라 거를 빼서 티벌룬 10개들이 봉지에다가 저는 거기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티벌룬도 습기가 유지가 되고 콜라에서 나온 거 버리지 않고 재활용도 되고요. 데코버블에다 건볼 넣는 거는 많이 설명드려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묶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매듭이 이렇게 작아야 돼요. 보시면은 매듭 잘 묶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매듭이 되게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희 고양이가 지금 옆에서 뭔가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건볼을 빠르게 넣어 볼게요. 저는 24인치 버블 안에 건볼을 11개를 넣어요. 그랬을 때 보통 한 달 정도 채공이 되어서 건볼 11개를 쓰고 있고요. 예전에 PVC 버블로 할 때는 PVC 풍선으로 쓸 때는 13개를 넣었어요. 조용히 해. 네, 11개를 넣어서 매듭을 짧게 자르는데 매듭은 한 2mm에서 3mm 정도 남기시는 게 풍선 바람이 안 빠지고 안전해요. 작업할 때 항상 원위치에다 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고 하지 마시고 딱 작업할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될 물건은 그 자리에 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좋아집니다. 마지막 헬륨을 주입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주름이 이 정도 남겨져 있는 게 요즘은 좋아요. 그리고 콜라텍스가 요즘 옆에가 우둘투둘해지는데 깔끔한 걸 보시다가 좀 우둘투둘한 걸 보시면은 만드시는 분들은 예민할 수 있는데요. 손님들은 잘 모르세요. 원단이 워낙 공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품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요.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자, 데코버블을 감아주는데요. 지금 콜라텍스 제품이고요. 감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단단하게 묶으셔야 돼요. 보통 내 기준에는 단단하게 묶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 느슨한 거예요. 특히 초반에 한 10번 정도는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당겨주시면서 묶어주셔야 되고요. 요술풍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당기셔야 돼요. 자, 테슬은 U자형으로 잡아서 고리 모양을 잡고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티벌룬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티벌룬하고 콜라텍스하고 공장이 같다고 그래요. 콜라텍스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한 게 티벌룬이라고 합니다. 티벌룬도 똑같이 콜라텍스처럼 입구에서 눌러서 건볼을 넣고 매듭을 해줍니다. 만져보니까 콜라텍스 24인치랑요 티벌룬 24인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제품에도 차이가 없고요. 약간 습도 차이, 제품 안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습도 차이 정도인데 그거는 물티슈를 넣어줌으로 해서 습도는 뭐 알맞게 조절 가능한 거라서 티벌룬이랑 데코 버블 콜라텍스 제품이랑 큰 차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시트지를 따줄 건데요. 할로윈데이 글자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실루엣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보조 시트지를 안 덮고 바로 따고 있죠. 글자가 큰 거는 보조 시트지 덮는 것보다 이렇게 눕기를 배경을 따주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시트지 글자에 따라서 그 따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시트지 작업 방법 따로 올려져 있는 거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물감 페인팅 버블 벌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성 물감이에요. 색깔은 블랙, 화이트, 오렌지 세 가지를 쓸 거고요. 지금 시트지를 잘라서 물감이 묻지 않도록 그 커버를 씌울 거예요. 왜 시트지를 쓰냐면은 끝에 접착력이 있어서,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짜투리 남는 시트지들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안에 데코버블 주입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파이프를 만들어 줬고요. 이 안에다가 물감을 짜줄 거예요. 긴 대롱이나 빨대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해보기도 했지만요.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늘 쓰던 거라면 빨대처럼 대롱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저는 페인팅 벌룬은 자주 하지 않아서 그냥 할 때마다 이렇게 종이로 대롱을 만들어서 써요. 왜냐면은 저게 대롱이 없으면요, 물감을 넣어서 짰다가 뺄 때 주입구 쪽에 물감이 묻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듭 지을 때 매듭이 단단하게 묶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묻거나 아크릴 물감은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대롱을 써서 풍선에도, 그리고 기타 손이나 옷에 묻지 않도록 그렇게 저렇게 종이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흐린 색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한 색깔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묻더라도 진한 색깔을 나중에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원하는 곳에 색깔을 저렇게 비닐을 접어서 물감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풍선을 문지르는데 카드나 다른 헤라 같은 걸로 문지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풍선에 작은 자극이라도 가는 거가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으로 작업을 해요. 잘 문질문질 해주시고요. 물감이 안 묻는 곳은 약간 접어서 저렇게 문져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 풍선 접히는 절개 부분 있잖아요. 저 절개선에 물감이 잘 묻어야지 나중에 불었을 때 연결이 잘 되는 느낌이 나서 저 풍선 절개선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물감 작업은 샘플을 보고 초이스를 하시는 경우에 똑같이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팅 벌룬은 예약을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수백 개 연습하다 보면 똑같이 나오겠지만, 글쎄요, 커스텀 벌룬은 검불 들어가는 거나 그 컴패티 들어가는 거는 수백 개 연습을 했는데, 페인팅 벌룬하고 그 자잘한 가루 들어가는 거는 그 장비들에 자꾸 묻어서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나면 뒷정리도 많고 건도 다 닦아줘야 되고, 가루 같은 경우에는 건 끝이나 장비에 묻어가지고 다음 작업할 때 좀 번거로워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헬륨 넣어줬고요. 옆에 주름은 3mm 정도 남겨줬고요. 풍선을 감아줍니다. 주입구는 정말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페인팅 벌룬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작업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제품 퀄리티는 아주 높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할로윈 커스텀 벌룬이라서 블랙과 오렌지와 화이트를 메인 색깔로 써봤습니다.
줄을 맬 때는 한 겹으로 묶으시면요.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당기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U자형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감아주시는 게 튼튼해요. 무게추는 와샤고요. 철물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색깔 보시면 되게 예쁘죠? 마블링이. 자, 이렇게 해서 티벌룬과 컬러텍스의 데코 버블을 전부 다 만들어 봤고요. 결론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시트지를 붙여서 할로윈 커스텀 벌룬을 완성해 볼게요. 실은 날짜가 하루 지났어요. 전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손님들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요. 다음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웨딩팀들 준비를 하고 한 12시쯤 오전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세수하고 씻고 그제서야 다시 오후에 출근을 하거든요. 하루에 2번 출근합니다. 시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버블벌로는 2주 이상 채공이 되는데 시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버블이 조금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손님들한테 요새 커스텀 벌로는 되게 일찍 가져가시거든요. 뭐 카페라든가 파티 장소에 포토존으로 많이 가져가셔서 일찍 가져가실 때 시트지를 이렇게 일어나면 다시 살짝 떼서 다시 붙이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19일까지 채공 테스트를 했거든요. 가라앉지 않고요. 시트지만 좀 오글오글해지는데 그거는 다시 작업하면 되니까요. 손님들한테 주실 때 꼭 안내를 해주시고 제품을 드리세요. 커스텀 벌룬은 아이들하고 같이 스티커를 붙이는 제품으로 상품을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은박풍선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홈파티 꾸미기에 딱인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 판매하실 때 커스텀 벌룬 하나랑 그 다음에 파티용품으로 은박풍선이라든가 가랜드라든가 뭐 거미줄 같은 거 같이 끼워서 제품으로 뽑으시면은 이번 할로윈데이는 의외로 예전보다 일반 소비 손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페인팅 벌룬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죠? 예쁜 건 알아요. 근데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참 예쁜데 피하고 싶은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36인치는 데코버블이 안 나오고 PVC 벌룬밖에 안 나와서요. 큰 사이즈는 PVC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PVC 풍선에다 물감 작업할 때는 먼저 에어 컴프레셔로 아니면 인플레이터로 원형으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을 넣어 주시는 게 나중에 너무 짱구가 심한 풍선이면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불어서 풍선에서 모양을 잡고 작업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물감이 의외로 되게 비싸요. 유성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좀 많이 비싸서 물감도 좀 풍선이 불량이 아닌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크릴 물감 한 세트를 샀는데 거기다 자주 쓰는 색깔 몇 가지 좀 큰 용량으로 해서 추가를 했더니 한 6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매장이 계속 플리커 현상이 안 잡혀서 조명을 계속 바꿔봤는데도 아래쪽에 받쳐준 조명이 없다 보니까 백조명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생활하거나 일하기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영상 찍어도 플리커 현상이 나오네요. 멋진 할로윈 준비하시고요. 많이 사랑받는 풍선들 만드시고 질풍하세요.